박 전 의원은 올 초 반도체 주권 국가란 책을 낸 데 이어 최근 귀국했다. 반도체는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로 삼는 분야다. 이렇게 하고요. 양정철 전 원장과의 인연도 쓰고 있는데요. 2015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양 전 원장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2015년 말 대구 고검 근무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양 전 원장이 나와 있어 처음 인사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을 해놓고요. 총선에 출마하기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고 만남 후 양 전 원장이 몇 차례 전화로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후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는데 양 전 원장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말이 야권에서 나온다.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몇 차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도 몇 차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사실 어.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깊게 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깊게 쓴 게 아닌데 취임 후에도 몇 차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약간 깊이 들어간 거죠, 지금. 취임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근데 이 실체를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 그리고 아마도 박영선 전 장관과의 어떤 맥락 이런 것을 더 많이 알 텐데. 그럼 그렇지. 더 심도 있게 할 텐데 쓸 수 있는 것만 쓰면서 마지막 고명을 요 얘기를 딱 올려놨다라는 느낌이에요, 이 기사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계속 뭔가가 있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그럼 대통령의 마음을 읽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들을 만한 누군가가 대통령실 아까 고위관계자나 계속 코멘트 나왔잖아요. 검토한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누군가는 검토를 했어.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실은 부인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맥락들을 좀 더 이제 한 발 나가서 지금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사실 사설입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설을 보면은 지금 무슨 맥락으로 이렇게 써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제목이 조선일보 사설은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몰랐을까? 모를 수가 있을까? 라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온 거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속한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이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했는데 다른 참모들은 검토한 게 맞는다고 한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써 있고 대통령실 상황을 보면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의 인사 검토를 비서실장과 정무, 홍보수석, 대변인 등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총리와 비서실장 인사에 이들을 제외한 다른 참모들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비서실장 등의 공조직과 다른 실제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비선 라인이 있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맡도록 돼 있다.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써놨고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죄송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대통령실 참모가 비공개 회의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네. 죄송하다는 당연한 한마디조차 넣지 않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때도 참모들이 뒤늦게 증원 숫자 조정이 가능하다고 담화에는 없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박영선 전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다. 네. 역대 정부에서 다른 당 출신을 기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인사검토는 폭넓게 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대통령의 중대 인사가 공식 조직이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검토된다면 정상적인 국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게 핵심이다. 비선이 있는 비선 걸로 라인이라는 보인다는 표현. 게 핵심이다라고 탁 짚고 있는 겁니다. 그 비선이 누군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비선 라인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보이지 네. 않느냐 지금. 예. 네.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싹 돌려가면서. 그러면 비정상인 거 아니냐? 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선 라인이 누굴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건 다른 네. 신문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살펴보면 알겠네요. 일단 중앙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에 별로 또 정치 얘기, 일면에 정치 얘기 없어요. 요즘 중앙일보도 정치 얘기 쑥 뺐어요. 네, 기름 왜냐면 빼듯이. 구독자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정치 얘기 써봐야 그치. 지금. 예. 근데 3면에 요 그래픽도 이렇게 멋있게 넣어놨어요. 대통령실이 네. 가운데 있고 좌우에 지금 국무총리 자리랑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가 공석이 돼 물음표 딱 있고 네. 총리 비서실장 인선 놓고 연일 난맥상 용산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하고 물음표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여기도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으로 네.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맥락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을 했고 보도가 나온 지 3시간 뒤에 대통령실 명의로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상당수 수석도 전혀 아는 바 없다. 황당한 이야기라는 반응이었다. 특히 야당 책사로 불리는 양 전 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일부 참모진은 대통령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식 입장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파격적인 방안일 수 있다라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에게 정무장관직을 신설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 참모가 박영선, 양경철 기용서를 언론에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과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과 부부 모임을 가질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이 두 사람 다 부부 모임을 가질 만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중앙일보는. 어떤 부부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그러면서 아까 조선일보가 전한 2년을 쓱 같이 전해요. 그리고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건 거의 조선일보하고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 반응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네. 이 대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각에선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이 단순한 띄어보기가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의를 표명한 수석급 참모진의 국정 관여 빈도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사의를 표명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수석급 참모진 그쵸. 그리고 비서실장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니까 업무를 손에서 상당 부분 놨을 거거든. 그렇죠. 정책을 담당하는 늘공 참모진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어공 참모진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네. 그러나 하지만이 15번 등장하며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총선 입장문도 극소수 참모만 배석한 채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일부 참모는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아예 맞다고 하니 이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 라면서 공식 선상과 다른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니 비선 라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관저 정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국무회의 총선 입장문 얘기 조선일보에서도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부 비선 라인에서 작성한 것 같다. 그 얘기가 똑같이 중앙일보에도 나온다.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선 라인들이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주물럭거리고 있다. 속칭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온다 지금 여당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동시에 비선 라인이 등장하고 중앙일보에는 관저 정치라는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대통령이 관저에서 뭔가라고 때 관저라는 데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치. 얘기를 한참 했지만 그치. 공식적으로 업무를 공식적으로 막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급할 때는 관저에서 보고도 받고 뭐 빨리 지시도 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업무 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나와서 해야 되는데 네. 관저에서 만약에 업무를 일상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소수의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또는 가까운 일부 참모들하고만 뭔가 결정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가면 대통령실 공식 라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인사 어떻게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를 주재하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 그럼 인사위원회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막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공식 라인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럼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도 있잖아요. 관저에 가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님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관저로 불러 참모를 누굴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참모들이 가서 대통령하고 테이블 앉아놓고 자 누군 어때? 누군 어때? 이러면서 인사안을 짜고 있거나 하여튼 그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뭔가 누군가가 언론에다가 이렇게 쓱 하고 넘겨줬다. 이번에 흘렸다. 지금 다른 데들은 참모들은 전혀 몰랐고. 그러한 의심이 든다. 어떤 여권 관계자가. 그러니까 중앙일보까지 절대 김성환 평론가님이 이러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그 신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여권 관계자가 불충하게도 중앙일보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죠? 네. 맞아요. 그 중앙일보 하여튼 그 조선일보도 얘기도 우리가 했지만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사설도 이 협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 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김부겸 총리설 밀었던 것도 사실 중앙일보입니다. 지난번에. 네, 약간 이런 방향으로 맞아.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중앙일보는 있어요. 야당 총리 이런 거 해볼 만하지 않아? 네. 이게 있다는 걸 전제하고 보시면 더 이해가 조금 되실 것이다. 근데 야당과 협치하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협치 손길을 내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야당 인사를 내야지. 그렇죠. 그게 순서인데 지금 순서가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하고 대화하겠다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다 국무회의 때.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는 옳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생중계를 하면서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비공개회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참모가 나중에 전하고 그러면은 그 연설문은 비선 라인에서 썼고 참모는 그 연설문 내용도 잘 몰랐고 나중에 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다음에 지들이 막 마사지 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신문들은 추정하고 있다. 네, 의심을 한다. 네. 이 사설에도 이런 내용이 나요. 박 총리 양 실장 카드가 언론에 흘러나온 배경이 수상쩍다. 대통령실 공조직은 전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어서 비선 라인이 가동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중대 사안이 어떻게 주요 참모들을 건너뛰고 보도됐는지 철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막 커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비선 라인이 실체는 뭐며? 그렇죠. 뭐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으며 왜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 라인, 홍보 라인은 왜 제껴진 것이냐? 이게 어떤 일이냐? 네. 그 궁금증을 우리 또 동아일보가 네, 우리의 호프 조중동의 단연 지금 배신자 배신자 조중동 중에 가장 어쨌든 그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조건 다 쓰는 네. 동아일보가 오늘 그 궁금증을 상당히 또 풀어주고 있어요. 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일면이 박영선, 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네, 혼돈의 용산이다. 혼돈의 도가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흐름들을 갖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톡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파격적인 인사구상이 알려진 뒤에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요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선 업무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세 사람 인사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다음에 양 전 원장이 누군지를 이렇게 쭉 적고 있어요. 그리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을 보수 여당이 아닌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쓱 적은 다음에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 비윤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라고 일면 기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 그 동아일보는 누군지 알아. 그리고 이걸 굳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네. 계속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관계자인데 네.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인선 업무를 안 맡고 있어 이 사람이. 근데 인선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게 뭐냐. 그게 비선이죠. 누굴까? 대통령실 어느 라인을 인선 업무를 맡지 않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 쪽? 인선이 주된 업무도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사비서관이나 그쪽 라인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니고 그렇죠. 정무 홍보 라인도 지금 아니고. 왜냐하면 정무 라인이려면 이게 야당 인사기 때문에 이런 야당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소통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도 몰랐고 그리고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에다가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 라인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인데 그래서 네. 인사검토나 이런 건 다 비서실장을 통해야 되는데 비서실장도 모르고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근데 이런 이 업무와는 무관한 어떤 사람이 검토했어요, 내가. 라고 지금 동아일보에 얘기를 한다. 내가 그 인사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아일보는 비선이다. 아는데 지금 찝어서 실명 보도를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계속 보면은 계속 추론이 가능하고 어떤 좀 더 용산의 내밀한 사정들이 드러납니다. 네. 동아일보 3면을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3면. 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양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째 없었던 일로 뭐 이 얘기인데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좀 더 내밀한 얘기가 황당한 얘기가 막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몰랐다고 여기 썼어요.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녀석이 이러고 다니는 데 대해서 조치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 지금 황당하다라고 했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네. 이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이 인사들을 검토한 것도 이 측근 그룹 통해서 검토를 한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는 이 공지를 내는 우리는... 것에 있어서도 공식 라인이 이 검토한 적 없다고 해야 됩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그래 알았어라고 오케이를 한 것이고 엉망진창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뭐야 대통령은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야 나 친하니까 좀 한번 좀 물어봐. 그랬더니 그 비선 라인에선 언론에다가 흘려 슬쩍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띄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언론에다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래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훈 대통령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총선 져가지고 사의표명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수석과 비서실장들이 네. 사의표명을 다 한 거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손을 떼게 된 상태에서 대통령은 이 사람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조치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측근 그룹들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요 윗선들이 다 물러나니까 지금은 우리 세상이구만. 그치, 이라고 실세가 된 거지.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때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언론에도 간을 받다가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기사에 지금 써놓은 것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